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6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조합픽도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은 시라카와,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두산 시라카와는 올 시즌 11경기 4승 4패, 평균 자책점 5.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T전 등판에서 8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선발승을 챙긴 시라카와입니다. 이날만큼은 시라카와의 최대 단점인 볼넷 허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겠고, 볼넷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이닝도 길게 소화해주면서 KBO 입성 후 가장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던 직전 KT전입니다. 게다가 하나는 시라카와를 처음 상대해보는 만큼 빠른 볼과 포크볼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시라카와에게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 볼넷 없이 호투했다고 해서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완벽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만약 제구가 흔들린다면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한 두산은 불펜을 조기에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인데, 와이스는 올 시즌 9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3.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SSG전 등판에서 6과 3분의 2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긴 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6이닝 정도를 소화해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이 있는 투수고, 올 시즌 KBO 데뷔전 상대가 다름 아닌 두산이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챙겼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도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화는 지난 수요일 NC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 흐름이 한번 꺾였는데, 어제 목요일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하루 휴식을 취한 상황입니다. 최근 타선의 흐름과 불펜 필승조들의 경기력 역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두산 선발 시라카와의 공을 빠르게 적응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KT 위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은 김광현, 원정팀 KT의 선발은 고영표입니다. SSG 김광현은 올 시즌 24경기 7승 9패, 평균 자책점 5.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팀의 에이스답지 못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7월 4일 NC전 등판 이후로 무실점 경기가 없는 김광현이고,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아지면서 이닝 소화력도 많이 떨어진 올 시즌입니다. 특히 홈경기 등판에서 고전하고 있는 김광현인데 14번의 홈경기 등판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6.18을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 2할 9푼 1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단 3개만의 피홈런을 기록 중이지만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등판 시 16개의 홈런을 허용했을 정도로 장타를 다수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KT 상대로 0승 1패, 평균 자책점 4.09와 더불어 피안타율 3할 1리를 기록 중인 김광현인데, KT 타자들이 김광현을 잘 공략했던 만큼 이번 홈경기 등판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KT의 선발은 고영표인데,
고영표는 올 시즌 12경기 3승 6패, 평균 자책점 5.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영표 역시 김광현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SSG를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영표는 두 번의 SSG전 선발 등판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0.64를 기록했고 14이닝을 투구한 동안 단 1실점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SSG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올 시즌 3할 오픈 3리에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 중인 고영표지만 SSG를 상대로는 1할 6푼의 낮은 피안타율을 기록 중일 정도로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고영표가 SSG를 상대로 다시 한번 호투할 수 있다면 KT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은 황동재,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에런 윌커슨입니다. 삼성 황동재는 올 시즌 10경기 0승 1패, 평균 자책점 3.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8월 16일 NC전 등판에서 5이닝 2실점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선발 등판 기회를 얻은 황동재입니다. 현재 삼성은 이승영과 용병 데닐 레이스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난 상황이고 이를 황동재와 이호성, 이승민 같은 대체 선발 자원들로 메우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경기에 황동재가 선발 등판하고 오늘 경기는 이승민이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경기가 폭염으로 인해 취소가 되면서 오늘 황동재가 등판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체 선발 3인방 중 황동재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게 됐지만 황동재 역시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고 경기 초반부터 흔들린다면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한 불펜이 조기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에이스 구자욱이 최근 10경기 타율 4할 1푼 5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올라온 상황이고 베테랑 강민호 역시 팀이 필요할 때 타점을 올려주면서 해결사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현과 김지찬, 김영웅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현재 LG를 제치고 2위 자리에 올라있는 삼성입니다. 오늘 경기 선발 투수 황동재가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에런 윌커슨인데 윌커슨은 올 시즌 25경기 9승 8패, 평균 자책점 3.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키움전 등판에서 4와 3분의 1이닝 5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했고 조기 강판됐었던 윌커슨입니다. 올 시즌 두 번의 삼성전 등판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3.75를 기록 중이지만 피안타율이 3할 6리일 정도로 삼성 타자들에게 안타를 다수 허용했었던 윌커슨입니다. 특히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삼성 구자욱이 윌커슨 상대로 6타수 4안타, 홈런 2개를 기록 중일 정도로 강했던 만큼 윌커슨은 구자욱과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롯데는 직전 기아와의 두 경기를 모두 역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 수요일 경기는 결정적인 수비 실책으로 인해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어제 목요일 경기는 4점 차로 리드 중이었던 경기를 불펜 방화로 인해 6대4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순위 싸움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현재 팀 타율 2위로 타선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 롯데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 윌커슨의 최근 경기력과 불펜의 불안함을 감안한다면 막아서 이기기보다는 타자들이 잘 쳐서 이기는 쪽이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카일 하트,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에릭 라우어입니다. NC 하트는 올 시즌 21경기 10승 2패, 평균 자책점 2.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트는 지난 7월 31일 키움전 등판 이후 감기 몸살로 컨디션이 떨어져 계속해서 선발 등판이 불발됐었고 드디어 오늘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다만 당초 8월 20일 2군 퓨처스 리그 등판 이후 어제 22일 하나를 상대로 1군 복귀전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20일 2군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면서 등판이 불발됐고 실전 등판 없이 불펜 피칭만을 가진 채 오늘 기아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었던 하트인 만큼 2군 등판 없이도 호투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몸 상태가 얼만큼 올라왔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하트가 가장 약했던 팀이 다름 아닌 기아였는데 3번의 기아전 등판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6.19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기아에게 고전했습니다. 올 시즌 기록한 2번의 패전이 모두 기아 상대로 기록한 패전이었고, 최근 기아가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트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에릭 라우어인데, 라우어는 올 시즌 2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LG전 등판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KBO 데뷔 첫 승을 기록한 라우어입니다. 다만 2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냉정히 말하면 기대 이하였고, 아직까지는 검증이 더 필요해 보이는 라우어입니다. 그래도 NC 타자들이 라우어를 처음 만나는 만큼 쉽사리 라우어의 공을 공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직전 롯데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최근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자신들의 천정 노릇을 하고 있었던 롯데를 상대로 2번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탄 기아입니다. 최근 나성범과 용병 소크라테스의 타격감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타선이 힘을 내주고 있고, 이미 32개의 홈런과 35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30-30을 넘어 이제는 40-40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김도영 역시 NC의 경계 대상 1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김도영은 오늘 NC 선발 하트를 상대로 8타수 5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김도영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하영민, 원정팀 LG의 선발은 손주영입니다. 키움 하영민은 올 시즌 22경기 9승 6패, 평균 자책점 4.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키움의 토종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하영민인데 어느덧 두 자릿수 승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롯데전 등판에서 6이닝 동안 안타 10개를 허용하면서 다소 고전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아 승리를 챙긴 하영민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LG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3번의 LG전 등판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2.12와 더불어 피안타율 이하를 기록하면서 LG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었던 하영민입니다. 더군다나 올 시즌 LG 상대로 7승 4패,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키움이기 때문에 토종 에이스 하영민이 호투해준다면 키움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손주영인데, 손주영은 올 시즌 22경기 8승 7패, 평균 자책점 3.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기아전 등판에서 5와 3분의 1이닝 5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한 손주영입니다. 올 시즌 LG의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손주영이지만 8월 들어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 올 시즌 키움 상대로 1승을 거뒀지만 6이닝 동안 안타 7개를 허용하면서 다소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도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LG는 직전 SSG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기아에게 당했던 3연패를 어느 정도 만회했습니다. 용병 오스틴이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타격감이 주춤했었던 홍창기와 오지환의 타격감도 직전 경기에서 살아나면서 키움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LG 타선입니다. 선발 투수 손주영이 최근 폼이 떨어지고 있고, 상대는 올 시즌 내내 애를 먹이고 있는 하영민과 키움이기 때문에 LG로선 타격감이 살아난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G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LG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베일리 폴터,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앤드류 에봇입니다. 피츠버그 폴터는 올 시즌 21경기 6승 7패,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2번의 신시내티전 선발 등판이 있었던 폴터인데 6월 19일 홈에서 등판했던 경기는 7이닝 2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기록했었고, 6월 25일 신시내티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4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역시나 신시내티 상대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커리어 내내 신시내티 타자들을 상대로 고전했었던 폴터인데 신시내티 타자들은 폴터 상대로 통산 76타수 28안타,
타율 3할 6푼 8리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스펜서 스티어와 타일러 스테픈슨, 엘리 델라크루즈 등 신시내티의 핵심 타자들이 폴터 상대로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도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앤드류 에봇인데, 에봇은 올 시즌 25경기 10승 10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봇인데, 8월 등판한 4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5.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츠버그 타선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던 에봇인데, 피츠버그 타자들은 에봇 상대로 통산 19타수 3안타, 타율 1할 5푼 8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본이 크지는 않지만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피츠버그 상대로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던 에봇이고, 최근 피츠버그 타선의 타격감이 썩 좋지 못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신시내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베싯, 원정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잭 코차노비치입니다. 토론토 베싯은 올 시즌 25경기 9승 12패, 평균 자책점 4.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베싯인데 8번의 선발 등판에서 2승 6패를 거두고 있고, 7월에는 평균 자책점 7.01, 8월에도 6.75라는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위가 좋은 투수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맞춰 잡는 스타일의 투수기 때문에 제구가 흔들리거나 상대팀 타자들이 베싯 같은 유형의 투수를 잘 공략하는 편이라면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건 에인절스 타선을 상대로 베싯이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인데, 에인절스 타자들은 베싯 상대로 통산 38타수 5안타, 타율 1할 4푼 3리일 정도로 베싯에게 고전했습니다. 그나마 조 아델이 베싯 상대로 5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베싯은 이 아델과의 승부를 조심한다면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조지 스프링어, 두 원투펀치가 최근 타격감이 좋고, 한방이 있는 달튼 바쇼 역시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 세 선수가 활약해준다면 토론토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잭 코차노비치인데, 코차노비치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루키고 4경기 선발 등판에 1승 3패, 평균 자책점 6.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워싱턴전 등판에서 7.2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자신의 메이저리그 첫 선발승을 기록한 코차노비치인데, 직전 19일 애틀랜타전 등판에서는 6이닝 2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8월 2번의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피안 타율이 3할 4푼 1리일 정도로 상대팀 타자들에게 안타를 다수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에인절스 타선의 타격 페이스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의 선발은 브라이언 베요,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라인 넬슨입니다. 보스턴 베요는 올 시즌 23경기 11승 5패, 평균 자책점 4.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볼티모어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긴 베요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등판했던 경기들에서 무실점 경기는 없었지만 유독 베요가 등판한 경기에서 보스턴이 승리를 많이 챙겨갔는데, 최근 베요가 선발 등판한 9경기에서 8승 1패를 거뒀을 정도로 보스턴의 승운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데뷔 2년차에 12승을 거두면서 팀의 미래로 불렸던 베요인데, 기대에 부응하듯 올 시즌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으면서 벌써 11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5에서 6이닝 정도는 잘 버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라인 넬슨인데, 넬슨은 올 시즌 23경기 8승 6패, 평균 자책점 4.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넬슨인데, 7월에는 6번의 선발 등판에서 3승 0패, 평균 자책점 2.42를 기록했고, 8월에는 아직 선발승은 없지만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넬슨 역시 보스턴의 베이와 마찬가지로
메이저리그 3년 차인 투수고 지난 시즌 달성했던 8승을 이미 달성한 만큼 준수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타자 친화적인 보스턴의 홈구장 페네이 파크 원정을 처음 와보는 넬슨인 만큼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는 얼마 전 템파베이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면서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였는데 직접 마이애미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빠르게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얼마 전 팀 내 홈런과 타율, 타점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타선의 핵심 케텔 마르테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현재 주전 포수 가브리엘 모레노, 주전 1루수 크리스티안 워커도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애리조나입니다. 최근 불펜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발 투수 넬슨이 이닝을 먹어주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애리조나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맥스 바이어,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카일 핸드릭스입니다. 마이애미 마이어는 올 시즌 8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5.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는 2022년에 했지만 2경기 등판 이후 토미전 수술을 받으면서 2023년에는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시범 경기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막 로스터에 합류했고 실제 4월에 등판한 3경기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2.12를 기록하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던 마이어입니다. 다만 8월에 등판한 4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8.38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월 피안 타율이 3할 4푼 1리일 정도로 상대팀 타선에 안타와 홈런을 다수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카일 핸드릭스인데 핸드릭스는 올 시즌 22경기 3승 10패, 평균 자책점 6.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데뷔 11년 차를 맞는 베테랑 핸드릭스인데 확실히 전성기가 지난 투수고 본인이 흔들리는 경기들도 많았지만 잘 던지는 날에도 승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3승 10패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느리지만 싱커와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전형적으로 타자들을 맞춰잡는 유형의 투수인데 이미 오랜 기간 메이저리그에 몸담으면서 이제는 상대팀 타자들이 핸드릭스의 공과 투구 패턴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 시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마이애미가 직전 애리조나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했지만 타선의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만큼 핸드릭스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데이비드 페스타,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안드레 팔란테입니다. 미네소타 페스타는 올 시즌 7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4.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루키 투수고 현재 조라이언과 크리스 패덱이 부상으로 인해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지면서 최근 꾸준하게 등판 기회를 얻고 있는 페스타입니다. 198cm의 큰 키를 가진 투수고 이 큰 키에서 뿌리는 직구는 대략 90마일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타자에 따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신인인 만큼 아직은 이닝 소화력이 아쉬운 투수지만 확실히 잠재력이 있는 투수고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이 페스타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의외의 호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안드레 팔란테인데 팔란테는 올 시즌 22경기 5승 6패, 평균 자책점 4.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LA 다저스전 등판에서 7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긴 팔란테입니다. 구위가 괜찮은 투수라 소위 긁히는 날에는 직전 경기처럼 강타선을 보유 중인 다저스 같은 팀들에게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아지면서 이닝 소화력도 떨어지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마이클 와카,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타이완 워커입니다. 캔자스시티 와카는 올 시즌 22경기 10승 6패, 평균 자책점 3.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8월 현재까지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와카인데 8월에 등판한 3경기에서도 2승 0패, 평균 자책점 1.89를 기록하고 있고 19이닝을 투구한 동안 4실점만을 기록하면서 피칭 내용 역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타선을 상대로는 다소 약했던 와카인데 필라델피아 타자들은 와카 상대로 통산 65타수 20안타, 홈런 5개와 더불어 타율 3할 8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일 슈아버와 트레이 터너, 브라이스 하퍼와 닉 카스테야노스 같은 필라델피아의 큰 거 한 방이 있는 타자들에게 고전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선수들과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와카입니다. 타선에서는 바비 위트 주니어가 여전히 리그 전체 타율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베테랑 살바도르 페레즈도 올 시즌 다소 기복은 있지만 여전히 한방이 있는 위협적인 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의 선발 타이완 워커에게 통산 3타수 3안타로 상당히 강했던 페레즈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베테랑 페레즈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타이완 워커인데 워커는 올 시즌 12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5.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15승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던 워커인데 올 시즌엔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2경기에서 2경기 모두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됐었고 약팀이라 할 수 있는 마이애미와 워싱턴 타선을 상대로도 고전하면서 선발 투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워커입니다. 게다가 필라델피아는 워커가 등판한 최근 7경기를 모두 패배했을 정도로 워커 등판 시 승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커는 캔자스시티의 살바도르 페레즈와 프레디 페르민, 애덤 프레이저 같은 타자들에게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타선의 타격 페이스가 한참 좋을 때만큼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선발 투수 워커가 이닝을 먹어주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우위를 고려해 홈팀 캔자스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뉴욕 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조 머스그로브, 원정팀 매츠의 선발은 폴 블랙번입니다. 샌디에이고 머스그로브는 올 시즌 12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4.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피츠버그 상대로 부상 복귀전을 치렀던 머스그로브인데 4.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 8월 19일 콜로라도전 등판에서도 4.1이닝 1실점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폼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디에이고가 불펜 자원들을 대거 보강하면서 리그에서 불펜이 가장 강력한 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한 머스그로브에게 일단은 4이닝 정도만 투구하고 무리해서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샌디에이고는 리그 전체 팀 타율 1위에 올라있는데 매니 마차도와 젠더 보가츠, 루이스 아라디스와 주릭슨 프로파 같은 베테랑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잭슨 메릴 같은 슈퍼 루키가 맹활약하면서 타선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탄한 불펜진들을 통해 지키는 야구가 가능해진 샌디에이고인 만큼 타선이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 매츠의 선발은 폴 블랙번인데 블랙번은 올 시즌 13경기 5승 3패, 평균 자책점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매츠로 팀을 옮긴 뒤 총 4번의 선발 등판이 있었고 1승 1패, 평균 자책점 3.68,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홈보다 원정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올라가는 블랙번이고 표본이 크진 않지만 샌디에이고 타자들을 상대로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원정 경기 등판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프란시스코 린도어와 호세 이글레시아스의 타격감이 좋은데 이 둘은 샌디에이고의 머스그로브에게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두 명의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 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은 루이스 카스티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헤이든 버드송입니다. 시애틀 카스티오는 올 시즌 26경기 10승 12패, 평균 자책점 3.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도 올 시즌 승보다 패가 더 많은 카스티오인데, 그도 그럴 것이 시애틀은 리그 전체 30개 팀 중 팀 타율 30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시즌 내내 빈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률 꼴찌를 달리고 있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보다도 팀 타율이 낮은 시애틀이고, 시애틀이 현재 64승 64패, 딱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들의 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선의 보강을 위해 랜디 아로자레나와 저스틴 터너를 부랴부랴 영입했지만 기대 이하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8월 중순부터 부상 복귀한 훌리오 로드리게스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애틀이 이 경기를 잡는다면 잘 쳐서 이기는 것보다는 선발 투수 카스티오의 호투와 더불어 불펜이 잘 지켜서 이기는 그림이 먼저 그려질 정도로 올 시즌 시애틀의 타격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군다나 샌프란시스코의 루키 버드송의 공을 처음 보는 시애틀 타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헤이든 버드송인데, 버드송은 올 시즌 9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5.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데뷔한 루키고, 최근 꾸준하게 등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7월에 등판한 5경기에서 3승을 챙겼을 정도로 흐름이 좋았는데, 8월 들어서는 등판한 3경기 모두 패전과 더불어 10.6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버드송입니다. 아무래도 선발 로테이션을 처음 소화해보는 루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애틀 타자들이 버드송을 처음 만나고, 시애틀 타선의 타격 페이스가 썩 좋지 못한 만큼 버드송이 의외로 잘 버텨준다면 샌프란시스코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애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애틀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 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은 바비 밀러,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타일러 알렉산더입니다. 다저스 밀러는 올 시즌 8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8.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저스가 자랑하는 최고 유망주로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했고, 빅리그 데뷔 첫해 11승을 기록하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2년 차인 올 시즌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밀러고, 특히 등판한 8경기에서 홈런을 9개나 허용했을 정도로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큰 거 한 방씩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홈경기 등판에서는 1점대의 평균 자책점과 1할대의 피안타율을 기록 중인 밀러고, 템파베이 타자들 대부분이 밀러를 처음 만나는 만큼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오타니가 40홈런 40도루라는 대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번 템파베이전 그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부상에서 돌아온 무키 베츠도 연일 맹활약을 펼치면서 다저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맥스 먼시도 부상 복귀한 만큼 홈팀 다저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타일러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는 올 시즌 16경기 5승 3패, 평균 자책점 5.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투수라는 변수는 있지만 최근 홈팀 다저스 타선의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 다저스 오타니가 알렉산더 상대로 통산 6타수 4안타, 2루타 1개와 홈런을 1개 기록 중일 정도로 상당히 강했던 걸 감안하면 알렉산더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오클랜드와의 4연전에서 기록한 팀의 총 득점이 6점이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만큼 이번 다저스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템파베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다저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 1패 6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